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화로 돌아온 승자와 방하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가져가 보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를 약간 살롱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2화 동안에 저희가 북너먼트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이번 3화는 저희가 또 다른 코너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목은 조금 쑥스러우나 하지만 이 우리가 다룰 내용은 되게 지난 2화들보단 조금 더 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며, 제목은 북치기 족치기입니다. 이 코너명 자체를 우리 방아님이 또 정해주셨어요. 네, 방아님. 네. 이 족치기란 단어가 어쩌다가 생각이 나셨죠? 독치기. 원래 독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독친다. 원래 북치기 박치기라고 하잖아요. 북치기 박치기. 맞죠. 근데 이 북을 그냥 박치는 게 아니라 독치는 거죠. 아예 그냥 싸그리 깡그리 네. 씹어 없애겠다.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그렇죠.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방아님께서 또 예쁘게 또 지어주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이 북치기 족치기의 오늘의 책은 또 우리 방아님께서, 이게 매번 방아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신다고 하고 이래서 도대체 승자 너는 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다음 화에 제 주제 나와요. 이제 딱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방아님께서 정해주신 책입니다. 무슨 책이죠, 방아님?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작품이죠. 맞죠, 이상의 날개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번에 북치기 족치기를 하면서 이상의 날개를 처음 읽어봤습니다. 딱 이것만 알았어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까지만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읽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읽으면서 좀 계속 헷갈리기도 했고, 또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저는 큽니다. 네, 광아님은 전에 한번 읽어보셨죠, 이거를? 네, 저는 이미 읽어봤던 작품인데요. 네네. 조금 오늘 긴장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죠? 독쳐질까봐 내가. 그러니까 이 작품에도 한번 독쳐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우리의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전국에 계신 이제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래서 조금 긴장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가 전공이 그쪽과 멀지 않아서 그쵸. 한 명의 뭐 제가 무지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 2화 뭐 그분들이 안 들으셨겠지만, 만약에 이것만 들으시게 된다면 좀 퍽 난감할 수도 있겠지만 1, 2화 동안에 저희는 저희 성격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렇게 멍멍 소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네. 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저희 쇼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본 영상 길이가 1시간이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쇼츠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개씩 올리는데, 한 화당 그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쇼츠 댓글로 이게 뭔 멍멍 소리야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셨다, 맞다, 어, 딱 아시네, 이거 팬 아닌가 막 이러면서 생각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치기 족치기도 저는 그런 약간 가벼운 메타로 가나, 우리가 또 얘기할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치기 족치기 코너를 진행할 때는 북너먼트와는 다르게 공통 질문 두세 가지를 저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두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씩 하나씩 같이 나눠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저희 이번에 이상 날개 작품 하면서 부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방아님, 부제목이 뭐죠? 날개뼈를 찾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화자는 원래 날개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서로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이상 날개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일단 모든 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저는 조금 스포를 가미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이 화자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등에서 날개가 다시 돋기를 바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저와 우리 방아님께서 그러면 이 화자는 원래 날개가 있었을까? 라는 약간의 그런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화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고유 명사입니다. 그 무한도전의 고유 명사 박명수 아시죠? 예, 고유 명사 방아님께서 먼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저는 이 작품을 잘 읽은 독자라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왜냐면 책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네. 말씀하셨던 문장 중에 하나죠. 날개야 다시 돋아라. 여기서 이미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날개가 이미 있었다는 거고, 또 날개야 다시 돋아라. 라고 하잖아요. 이미 날개가 돋았던 적이 있다는 이제 암시가 있죠. 이 문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제일 초반에 첫 문장이기도 한데요. 박쥐가 되어버린 천재. 그러니까 박쥐가 아직 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이 화자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요소로서의 날개가 음, 뭐 다들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음, 음, 제가 볼 때는 어떤 명철한 정신 혹은 삶의 생에 대한 의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사람 보면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기깔나게 하거든요. 음, 음.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사하여 버리오. 도스토예프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일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 보는 누가 그랬는지 지연이다 싶소. 책 좀 읽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들도 마냥 쉬운 작품들도 아니고 그쵸. 도스토옙스키나 빅토르 유고 작품이 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던 그 시절이 나이가 있었던 시절이 아닐까. 또 보면은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를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이 희망과 야심이 있던 시절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고 그게 또 이렇게 책 좀 열심히 읽던 시절이지 음.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아님은 원래 날개가 있었는데 느껴져 어, 나갔다. 예, 뜯겨서 저도 나가서 다시 돋길 바란다. 그렇죠. 저도 사실 날개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나 이제 이게 좀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뜯겨져 나간 것 저는 뜯겨져 나가진 않았고 접고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왜 이 사람이 날개가 있는데 접고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냐면 방금 방아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미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상상으로 오만 거를 다 해요. 논문도 쓰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방 안에서 살면서 계속 스스로 뭔가 계속 학구열을 불태우는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 날개가 우리 방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명철한 정신과 삶에 대한 의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날개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술가들이나 혹은 학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술이나 지식을 향한 이제 갈구, 욕망을 날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방 안에서 그런 상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 날개를 아예 없다, 뜯겨져 나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접어서 이제 진짜 갑갑하게 살고 있던 게 아닐까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일탈 아닌 일탈을 하잖아요.
그 아내가 머리맡에 던져준 은하를 모으고 그걸로 이제 주머니에 넣고 뭐 차도 마시러 가고 그럴 때마다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면모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해방감이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이제 갑갑했던 날개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는 공간이 넓혀졌다고 느껴졌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도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집이 아니다, 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말 좁은 방 안에서 넓은 거리로 나가면서 그 갑갑했던 것이 좀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날개가 있고 그 날개를 접고 산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은 없는 이 날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 껍질을 탈피하잖아요, 도마뱀이. 그러면은 껍질을 탈피하고 새로운 또 가죽이 생기고 근데 그 가죽은 또 탈피를 한단 말이죠. 계속 탈피를 이뤄내요. 그래서 이 날개가 계속 그런 탈피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꼭 성장의 의미는 아니나 그 죽은 껍질을 벗겨내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없는 이 날개의 뜻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날개의 하나의 죽은 그 겉껍질을 탈피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저는 여기서 약간 그 인공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인공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국이다라는 게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뭐지? 싶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음. 방아님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의견을. 인공의 날개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 음, 저는 그냥 그 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날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에 대한 의지로 음, 저는 봤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게 인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게 아니라 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정확하게 무슨 공부를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정말 공부를 했는지도 뭐 작품 내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땐 문학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문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의지, 생에 음, 대한 의지를 나간 게 아닌가. 애초에 이 사람은 그런 음, 날개로 상징되는, 음, 표현되는 그런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인데, 문학 음, 공부와 함께 이거를 자기가 날개를 붙인 거에 가깝다고 봐요. 뭐, 음, 돋아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장이긴 한데,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일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시원 듯싶소. 음,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게 참 한마디로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렵죠. 이 문장이 정말 거슬려요. 이게 음, 만약 이상이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떤 작가가 이런 문장을 썼다면 되게 음, 극혐했을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 있으니까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굴복하겠습니다. 진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 날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계속 굿바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왜 계속 굿바이를 왜 자꾸만 안녕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음, 나름의 어떤 이성이 좀 들고 객관화가 되는 시간. 네,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프롤로그처럼 뭔가, 진짜 프롤로그는 아니지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씀을 하셔서 맨 앞에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라는 부분이 있고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은 담배를 태우면서 뚜렷해진 정신으로 뭔가 삶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그 앞에 네. 그것 때문에. 날개가 있을까?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다 보니까
결국엔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얘가 되게 맹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갈머리 없이 사는 기분이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한심한 삶 작자죠. 예. 진짜 속도 없이 산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고 제가 막 책에다 막 글씨를 쓰면서 읽었는데 막 뭐라고 써놨냐면 백수의 삶에 적응이 된 막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음. 뭐 아내의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가 써놓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쪼들리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솔직히 돈을 자기가 벌어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냥 진짜 소갈머리 없는 한량인데 되게 막 눈치 보고 쪼들려서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진짜 얼마나 날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보면서 계속 들긴 했어요. 왜냐면 끝에 이제 뭐 날 잡구나 이게 있는지는 저는 모르고 봤긴 했지만 처음 읽어볼 때. 그러니까 날개라고 딱 그 제목이 있어서 아, 이 사람 되게 진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되게 힘들게 산다. 그 되게 날고 싶겠다. 되게 음. 탈출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되게 갑갑하고 답답해 보였어요. 그냥 읽는 내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자가. 음. 저는 이 화자, 그냥 이 날개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 화자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무력함, 무기력함, 권태. 이 사람은 뭘 할 만한 능력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음. 음.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권태로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권태로워 하는 걸지도 모르죠. 음. 근데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넋이 나간 게 아닐까. 보면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목매여 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서히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된 게 아닐까. 날개가 갑자기 뜯겨져 나간 걸 수도 있지만 점점 뽑혀져 나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개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화자가 이제 한번 나갔다가 오고, 감기 걸려서 돌아오잖아요. 네. 가지가지 하죠? 진짜. 음. 저는 솔직히 보면서 가지가지 한다 생각했어요. 아니, 어, 감기까지 걸려 들어오는 거야? 진짜? 음. 근데 이제 그 감기 걸려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또 살펴봐줘요. 남편을. 약을 챙겨 먹인단 말이죠. 음.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약이 뭐냐. 그냥 자기는 뭐 끽 해봐야 뭐 아스피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최면약 아달린이었다고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치냐. 아내는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라는 상상의 나래도 펼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뭘까? 진짜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뒤에 네. 가서는 또 얘가 또 말을 번복해요. 아, 내 아내가 그냥 먹은 걸 수도 있잖아. 잠 안 와서. 해?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뭘까? 진짜 이 아내가 이 날개를 없앤 장본인 중에 하나일까? 왜냐면 이게 음. 결국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면 날개고 뭐고 그냥 이 목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오. 죽이려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출을 밖에 했다가 들어올 때 음. 그 이제 내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손님이 이제 또 아내분의 손님인데 음. 음. 얘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 읽어보신 분 다 알겠지만 그 직업 특성상 그때 좀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좀 민망해지거든요. 이분이 들어와서 아내가 제가 볼 때는 방해가 돼요. 일하는데. 그래서 그냥 음. 약이나 처먹고 자라 이런 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돈을 주고 오늘 다정 넘게 들어와도 된다. 다정 넘어서 들어와도 된다. 그런 음. 부분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읽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나를 죽이려던 걸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작품 내적으로 보면 이 음. 사람이 그만큼 애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다.
이 작품 맥쪽으로 보면 이게 그 아내라는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게 일종의 물질적인 세계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점점 이제 이 물질적인 세계가 점점 나를 죽이려 드는 걸까 하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동시에 얘는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라서 바깥에 나가서 이게 또 코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진짜 그게 좋아하던데요? 네, 진짜 좋아해요. 근데 또 그게 이해는 가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잠만 자니까. 또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되게 뭔가 모순적이고 이 양가적인 감정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약간 집 구조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게 꼭 아내의 방을 거쳐야지만 내 방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집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음, 되게 한편으로는 그런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한마디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음, 등한시하고 원리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을 꼭 뚫고 들어가야만 내 공간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 저는 그것도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웃기기도 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었을 때 그 머쓱한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맞아. 그 내객의 어 하는 그 모습 막 이런 게 네, 상상이 되면서 좀 재밌기도 했고요. 그거는 약간 맞아요. 웃겼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상상이 될 음, 때. 이제 뭐 방아님께서는 아 진짜 그거 죽이려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자칫하면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음, 왜냐면 이 아달린이란 약이 독일의 수면 진정제, 최면제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독성 때문에 그만 팔게 됐대요. 아, 그러니까 리얼로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화자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그렇죠. 몰랐겠지. 근데 음, 보니까 독성 때문에 이게 사용이 중단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네, 진짜 리얼로다가 죽을 뻔했네. 근데 얘가 뒤에 가면 너무 놀랐던 게 6알을 집어 먹어요. 맞아요. 와, 6알을. 나 그거 보자마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6알 먹은 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야야 이거 진짜 리얼로다가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봤어요. 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날개야 막 돋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 유명한 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친구가 발톱이 뽑힌 거예요. 놀다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그걸 음, 소독하겠다고 알보치를 바른 거예요. 그 발톱 뽑힌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는 음, 갈테야 갈테야 연못으로 갈테야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집기류를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음, 저는 약간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짤이 갈테야 갈테야 나는 연못으로 갈테야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음, 독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6알은 네, 적지 않은 숫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환각 비슷한 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음, 왜냐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6알이 누지 개 그렇죠. 이름입니까? 그걸 어떻게 게다가 얘가 26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안타까웠어요. 후반부에는 네, 그렇죠. 6알 약을 집어먹고 26살밖에 안 된 꼬맹스가 그런 아니, 전 생각이 이 들었죠.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나를 조금씩 죽이려던 것 아닐까? 아니, 것일까? 네. 이 문장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나 아닌지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보면 아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온 것이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무슨 음,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난 참 미안하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큰 의혹을 가졌다는 것이 참 안 됐다. 이 문장이 이 사람의 음.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네, 저는 너무 이걸 보면서 웃었거든요. 읽으면서. 참 저도요. 미안하다. 이게 너무 대담하잖아요. 뭔가. 미안. 아, 나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미안하면 어쩔 건데 네가 저는 육성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돈 벌어 올 거야? 뭐 할 건데? 아니 나는 그게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저 뭐 아까 전에 앞서도 말했지만 뭐 백수 뭐 이런 것도 적어놨지만 아내는 도리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방을 따로 쓰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안 자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제 재워준 거죠. 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이래요. 아주 꿀잠을 잤다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쵸. 보고 옆에 적어놓은 게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병약하고 되게 진짜 깨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 그래서 되게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대잖아. 괜한 그러니까 지 혼자서 상상한 것도 미안하대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게 참 귀엽다고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지금 21세기의 관점에서 이 남자를 보니까 음, 귀엽다 너? 약간 앙큼하네?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이 화자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백수지만 이 연심 씨가 왜 이 화자를 남편으로 들였을까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 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음, 하는 게 없으니까 이 백수 네, 한량을 왜 방을 내어주면서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밥을 그래도 차려주잖아요. 밥까지. 그러니까 네,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이 사람이 손 하나 까딱 하는 거는 결국엔 돋보기 태우는 그거 태우는 거랑 어? 안에 향기 맡겠다고 크크크크 하기 위해서 향수병 여는 것밖에 손가락 안 움직이는데 이 남자가 뭐가 좋다고 돈도 주고 밥도 챙겨주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저는 봤거든요. 관점을. 그거 네, 점도 있었어요. 연심 씨의 관점도. 근데 음. 읽다 보니까 약간 귀엽더라고. 우쭈쭈 하게 되더라고. 아, 저는 약간 좀 그냥 마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음, 시대고 또 음,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안 이랬겠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애가 지성인이었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 카페에 앉아서 도스토옙스키와 빅토르 위거를 논하면서 뭐 그치. 마르크스니 마르크스 렐러스니 얘기하고, 뭐니 이러고 있으면 뿅 알만 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런 지식이면.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처음엔 얼마나 딱했겠어요. 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뭐라도 큰일 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음, 같아요. 연심이가 처음에는. 그래서 공부 좀 음, 했고 뭐 알고 보면 또 모르죠. 또 일본 그 시절에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뭐 졸업 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아니 향수 냄새만 맡고 있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몸 아유 베베 꼬면서, 아유 이 이유! 한심한 양반. 아우 속 터져 씨 이러고 이제. 으이구, 화상, 으이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진 또 답답하겠어. 자기도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담배 좀 꽤나 태우던 양반인데. 아, 내가 그냥 제일 여기서 예쁜 것 같아. 이러고. 에휴. 안타까운 사람이죠, 둘 다. 이쯤에서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날개가 이제 맨 끝에 이제 날개야 도달아 하고 나서 다시 저벅저벅 걸어서 내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방을 통과하여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갈지 혹은 그 돋친 날개를 달고 멀리 멀리 날아갈지 탈출 5월 안주 과연 이 화자의 선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이 사람에게서 날개가 돋아나길 바라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날개가 돋아났다면 이 방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여기도 이렇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인 것이다. 저는 이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돈을 안 벌어도 뭐라도 책이라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책이라도 좀 열심히 읽고 아니 뭐 글이라도 좀 쓰던가 논문이라도 음, 진짜 쓰던가 머리에 내내망상만 하지 말고 뇌피셜 갈기지 말고 논문이라도 좀 제대로 쓰면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압니까 또 어디 동창 옛날에 대학교 동창이 와서 야 니 뭐 좀 쓴 거 있냐 그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그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덜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시간에 뭐라도 좀 했으면. 그러니까 돌아갈 거면 돌아가서 뭘 하던가 떠날 거면 그냥 떠나던가 발 덜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함. 죽는 애 사느냐 이딴 소리나 하는 햄릿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좀 돋았으면 좋겠다. 날개를 어떻게 돋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날개는 이거에 좀 더 초점 맞춰 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소설이라도 써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 흔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이제 과거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화자는 날개를 이제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건 아닐까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에도 잠겨 보았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투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개가 돋은 거죠, 사실 이 소설을 썼다면. 그러니까 그게 음, 저 나름대로 곡해한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네.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는 바다. 왜냐면 그 음, 앞에 니코틴 뭐 세페 굿바이 그게 프롤로그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굿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과정이 음, 있어서 그 굿바이가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역치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음, 사실은 맨 앞에 간 내용이 맨 뒤에 내용이 아닐까? 이 음, 더 날아보자꾸나 그 밑에 그 굿바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원래는 음, 아닐까? 라고 음,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음. 다만 하나 걸렸던 거는 제일 마지막 문장, 날개 빼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치진 않아. 외쳐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 아리송한 이 태도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외치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야. 그 내내망상했던 그 논문들 뭐 그런 생각들처럼. 그래서 저는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음, 좀 좋게 봐주자면 희망 좀 섞어서 보자면 1인칭 화자 시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탈출 우리의 말로 하자면 탈출 뭐 혹은 날개에 대한 어떤 혹은 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가 적어도 타오르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는 점에서 응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음, 이 화자에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아내의 방으로 돌아갔을지 안 돌아갔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 날개가 돋았는지 안 돋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마지막 태도까지 얘가 분명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어쩌면 그게 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진정한 탈출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 게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저는 의심을 가지고 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정한 탈출이라 하면 결국 죽음 말고 뭐가 더 있을까? 그렇다고 그게 안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뭔가 우리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길 바라고 그게 이 작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화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상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 우리가 오늘 뭐 대화 나눈 내용도 있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 모든 게 그냥 그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던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내피셜이다. 뭐 백화점 뭐 미스코스 뭐 백화점이고 뭐 오원 뭐 나부랭이고 뭐 음, 나가서 비 맞고 오한들에서 컬렉컬렉한 거 이게 다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서 그 앞에만 팩트인 거지. 이 굿바이까지. 굿바이까지만 팩트인 거고 이 야, 뒤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얘 원래 잘하잖아요. 누워서 그렇죠. 상상하는 거 제일 잘하는 애예요. 얘가 1등이에요. 이 세상 누구와도 견주어도 1등이야. 이런 친구는요. 멍 때리기 대회 나가면 안 돼요. 멍 때리기 대회 나가는 순간 탈락이에요. 1초 만에. 심박수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탈출, 월, 안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탈출한 생각, 상상을 가지고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범주들, 그리고 상상의 나래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좀 멋있는 듯?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상상만 하면서 사는데 그 상상이 자기는 엄청 멋있는 거지. 나 좀 멋있는 듯? 이러고 음, 사는 사람인 거야. 그냥 방 안에서 상상만 하는데도. 이 키워드를 꼽으면서도 이 사람 이미 탈출은 했어. 그러니까 상상으로 끝냈어. 상상 근데 속에서 탈출했다. 상상 속에서 탈출했는데 그 상상이 이제 그 좁은 방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거기서 끝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건, 약간, 네. 예, 약간 방아님의 희망을 제가 짓밟은 행위인데, 방금 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내가 이 남자를 보자마자 물어 뜯는다고 나와요. 음,
그러면서 뭐 네가 계집질을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왜 뜬금없이 왜 이런 게 나올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네. 그 마지막 후반부에. 네, 음.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저는 이것도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음. 상상인 것 같다라고 더 느껴졌던 게 그거예요. 그냥 불쑥 우리가 상상을 하다가 불쑥불쑥 이제 음. 바뀌잖아요. 주제가 상상을 하다 보면은 처음 네. 상상은 뭐로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잡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서 그냥 이 모든 게 거대한 망상 속에 내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 뜬금이 저는 없어서. 저는 음. 이거 되게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됐어요, 저는. 연심 씨가 갑자기 물어뜯는 행위. 저는 이게 갑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연심이가 엄청 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약도 먹여서 그냥 아스피린을 거짓말 치면서 약을 먹여서 얘를 일부러 잠재우게 시키고 막 음. 그러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도 얘가 참다가 이제 약간 좀 진짜 열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이제 집에 하는 것도 없는 양반이 다음날 8시까지 8시 가까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을 예. 향해서 걸어간 게. 그러니까 예.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날이 그러니까 환히 밝은 네, 뒤였으니까. 예. 외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입장에서 빡칠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게 이제 제가 읽다가 이제 망상 속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게 좀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저는 또 음.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연심이가 두고 보자 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얘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음. 진짜 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할 수 있는 배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배짱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상상하는 그 나래들은 광범위하게 상상을 하잖아요, 얘가. 그냥 하나, 두 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하는 건 없어. 음. 그러고서는 내가 만약에 연심이라면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계속 그거잖아요. 아, 우리 아내 짱. 우리 아내가 제일 예뻐. 흥. 이거잖아요. 그런 애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마냥 들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얘가 이때가 이제 뭐냐면 약을 먹고 한 달이 지난 그때잖아요. 얘가 이제 얼굴을 보니까 머리 뭐 수염 뭐 하나 꼬질꼬질 음. 그 자체라고 스스로가 이제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아내가 외출을 한 틈을 타서 음. 아내의 방으로 가서 아내의 화장대를 보았다. 상당하다. 음. 수염과 머리가 찬란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발을 좀 하리라 생각하고 겸사겸사 얘 또 생각만 해. 이발을 하리라 생각만 해. 근데 결국 이발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발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 약 음. 6알 먹고 디비저 자다가 벤치에서 디비저 자다가 아침 벼세 일어나가지고 아랫도리 호적호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골로 얘가 뭘 하겠냐고. 솔직히.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머리 막 덥수룩하고 수염 막 덥수룩해서 얘가 뭘 하냐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리고 얘가 또 되게 말라 있잖아요. 표현하기를. 안색이 창백하다. 말랐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지 스스로.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얘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나는 뭐 도적질을 했는가, 뭐 계집질을 했는가 이런 마음보다도 죽었나? 진짜 그런 음. 몰골로 나가서 애가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앙탈이라고도 생각했어. 난 너 죽은 줄 알았어. 약간 그거를 너 도적질했냐? 계집질해서 안 들어왔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음. 표현하기를. 그 참아준 음. 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되게 많이 참았죠. 이 정도면. 맨날 돈 주면서 심지어 그 뭐 덩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제 책에서는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저금통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모아두게 내비뒀는데 그걸 또 변기에 막 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얘 진짜. 진짜 진짜 난장을 지겨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참아준 건 맞죠. 진짜 아량이 넓은 연심씨는 맞아요. 예. 진짜 친절한 연심씨예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친절해. 이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연심이와 그 화자 화자. 음. 이 두 사람이 진짜 근데 나름대로 이름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좀 나름 케미가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니 안 내쫓잖아요. 연심이도 얘를 막 내쫓진
그러니까 난 이 연식이가 솔직히 이 화자만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안 갖다 버리질 않아요. 어떻게든 먹여 살리잖아요. 그 갸륵한 마음이 전 좀 있거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시대적 관념도 그렇고 이 연심이란 사람 자체 뭐 성격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이 사람을 반 넘게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진짜 아주 약간의 일말의 어떤 갸륵함이라고 할까요?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짜증나고 역겹고 그냥 내다버리고 싶은데 한편은 또 좀 딱하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 같은 거가 연심이 캐릭터를 지배하는 감정이 아닐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화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화자도 사실 연심에 대한 사랑이 전 좀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엄청 느껴지죠. 예, 엄청 예, 예. 느껴져요. 예. 우리 여기서 제일 예쁘다. 이러잖아요. 몇 번이나 그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예. 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가서 뭘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굴종처럼 근데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똥꼬파리로 느껴지진 않아요. 진짜 약간 진심으로 사랑해 얘는 나 아내를. 그래서 나는 귀여운 건데. 예, 예, 그래, 그렇죠.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천생연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언럭키 지식인이죠. 언럭키 나 지식인. 그것도 너무 웃겼어. 뭐? 7번째 방에서 럭키 세븐이어서 너무 좋다? 나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초긍정의 사나이야.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이 그러니까 화자는.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옛날 조선 시대 때 선비인데 과거 이제 낙방을 한 15번 정도 했는데 아내는 그래서 엄청 바가지 긁고 얘는 이번에 붙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한양으로 걸어가는 그런 선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러고 이제 바리바리 짐 싸가서 가는데 이제 아내는 꼴보기 싫으니까 감자 삶아준 거야. 근데 와 우리 감자 와 너무 맛있다. 역시 우리 아내 솜씨 최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쵸. 근데 사실 얘는 한양으로 가다가 한양으로 가는 게 맞을까? 하면서 맞아.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긴 해. 빠꾸해. 예, 그러면은 예, 아내가 밖에서 이게 쓸다가 마당 쓰다가 야 네가 여기 왜 와? 이러면 아유 감자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확장시켜서 보자면 시대적 배경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이 예, 그죠. 시대가. 응, 응.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이상은 조선인이었고 그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문학으로 엄청 막 대성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시대 그 당시에 살아있을 생전에 막 돈을 좀 번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름 보니까 날리던 사람은 아니었죠. 카페 하다가 몇 번 말아먹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카페 차렸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다들. 이상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런 작품을 썼다는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 역시 그렇게 뭐 다른가?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음,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다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면서 또 위구의 빵을 한번 깨물어 보다가 전 그냥 되게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저는 화자에게 이입하기보단 연심에게 이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음, 이 화자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이 화자에게 이입하기보다도 제가 원래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면 그 화자의 이입을 100%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계속 연심이의 눈으로 이 화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창백한 그 화자. 내 향수병 까갖고 냄새 맡다가 내가 뭐 놓고 오고서 뭐 발칵 열었는데 음, 부끄러워하는 그 화자의 모습이 막 상상되기도 하고 저는 이 사람이 되게 한심하고 한량이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귀엽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소소한 거에 쉽게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예, 했고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했고 계속 아내가 이쁘다 그러고
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오해했으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음, 스스로 또 번복도 할 줄 알고 음, 그런 또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웃겼던 게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돌아와서 그 돈을 아내에게 또 지워주는 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일종의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음, 걸로 하는 게 아닐까?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음, 싶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그냥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어쩌면 이 연심이란 캐릭터와 이 화자라는 캐릭터는 이 작가 이상의 두 가지의 어떤 내면이 아니었을까는 아, 생각도 자, 드네요. 네, 두 음, 개 자, 그러니까 연심이로 표현되는 어떤 이 좀 더 현실적인, 물질적인 자아와 음, 작가로서 혹은 예술가로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자아. 그리고 이 방도 연심이 방은 그냥 화자 방은 엄청 어둡지만 연심이 방에는 책도 많아졌다가 선소가 많아지는 그런 아주 약간의 햇볕이 드는 방인데 그렇다고 그게 또 막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음, 엄청 그냥 창문 조금 나 있는 그런 방이겠죠. 음, 그리고 거기 먼지도 엄청 청소 안 하나 봐요, 얘네들이. 먼지가 엄청 또 많대요. 우리 집 같이. 그래서 별로 살기에 그렇게 쾌적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게 이 작가 이상이 느낀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내면 세계는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너무 이게 독자로서 과잉 해석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상은 음. 아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저 위에서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참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입을 봉쇄해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예.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19세기가 아니라 너의 입을. 아, 근데 네. 뭐 저는 다양하게 얘기 나눠보면 더 재밌을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음, 너무 해석할 여지가 많고 이거를 뭐 이상 작가 자체로 이 소설을 대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캐릭터로만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무슨 사회 구조까지로도 이 작품을 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작품 안에 있는 캐릭터들로만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아유 그냥 이 화상화하는 남편과 속을 모르겠는 아내 약간 그 음, 정도 대체 연시민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근데 이제 또 방금 또 방아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 그 제가 중간 부분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막 갑자기 멱살을 잡고 막 그렇게 싸우는 부분이 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뭐 어떤 기조와 음, 그 왜 반박하는 나의 어떤 다른 자아의 싸움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 장면 자체가 제가 보았을 때도.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또 대조해보고 대입해보면 또 재밌게 또 읽을 작품인 것 같네요. 되게 생각보다 짧고 내용이 몇 페이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단편이어서 그런지 따로 한 번 더 읽어보셔도 그냥 재밌을 예, 소설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 제가 가진 책은 이상 전집인데 가람기획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네. 이상 전집인데 제가 이 20대 초반에 이걸 다 읽어봤거든요. 네. 이상의 이 작품 적어도 소설 중에서는 날개가 제일 읽기 편해요. 그래서 만약 이상이 궁금하시다 날개부터 읽어보시라. 다른 거는 전 개인적으로 읽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렸을 때라서 20대 초반이니까 음.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읽었을 때랑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더 뭔가 내 얘기를 뭔가 누가 CCTV로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부끄러움을 느낄 음. 만했습니다. 날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날개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 좀 길게 또 나눠봤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또 북너먼트로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희 또 4회는 또 북너먼트로 찾아올 것 같고,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더 재밌는 거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쇼츠도 많이 많이 또 봐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대 마지막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대 의견이요? 네. 불만 있으면 댓글로 와. 오, 이런 거죠.
근데 뭐 전 하트 누르겠습니다. 저도 하트 누릅니다. 네. 네. 아무튼 댓글이나 아니면 뭐 DM 남겨주세요. 제 개인 계정 있으니까 또 우리 방아님 계정도 있잖아요. 예, DM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요.